제5화 천재 제자와 뭉치 제자. 저 한무학 선생님 계십니까? 여름방학을 앞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좀 일찍 퇴근하려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전데요. 누구십니까? 그러나 목소리가 낯설어 한 선생이 묻자 상대쪽 역시 다시금 물어왔다. 네? 15년 전 땡땡 고교에서 근무하셨던 한무학 선생이시라고요? 아, 그렇다니까. 순간 한 선생은 그제야 옛날 제자임을 깨닫고 말을 놓았다. 아,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그 땡땡 고교의 한솔이란 제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옛게 이 사람아. 기억하다 마다. 그 학교 개교 이래 최고 천재였던 한솔군 아닌가. 더구나 나도 한번 자네 담임을 했지 않은가. 이제 한 선생은 반가움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꾸하며 유쾌한 웃음까지 터뜨렸다. 선생님, 저 30분쯤 후에 제가 학교로 찾아뵈도 될까요? 용무도 좀 있고 해서요. 좋아요. 그럼 빨리 오라고. 소화기를 내려놓는 한 선생의 가슴은 사뭇 설레었다. 교직 생활 30여 년에 가깝다 보니 그저 보람이라면 옛날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함께 옛 추억에 빠져드는 순간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찾아오는 한솔구는 어떤 제자였던가? 난 걔네 반 수업은 못하겠어요. 학년 주임이 책임지세요. 그 시절 한솔군의 학급 수업은 특히 국영수 선생님들이 사양했는데 이는 천재 학생 한솔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건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니 원 망신스러워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유능한 선생님도 한솔군의 실력을 따를 수가 없었다. 국영수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같은 예능 과목까지 거의 만점 가까운 올수였던 것이다. 결국 한솔군은 개교 이래 최고 점수의 우등생으로 천재라는 별명과 함께 S대학 법과의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고 졸업했다. 바로 그 해에 한 선생은 땡땡 고교를 떠나 별 고교와 세모여고를 거쳐 다시 X 공고로 전근을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솔군. 아니, 한솔 제자가 지금은 뭐가 됐을꼬? 30대 중반이면 판검사? 아니면 젊은 변호사? 이윽고 한 선생이 이렇게 중얼거릴 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방문객이 들어섰다. 누굴 찾아왔소? 한 선생이 묻자 벌써 대머리 증세의 중년 사내가 월부책 안내책자를 옆구리에 낀 채 다가왔다. 저 한 선생님께선 여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제가 바로 땡땡 고교 한솔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동안 한 선생에겐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운동권에 낙인이 찍혀 취직도 안 되고 시작된 한솔 제자의 넋두리. 결국 한 선생은 쓴 입맛을 다시며 월부책 카드에 사인을 한 뒤 천재였던 한솔 제자를 배웅했다. 그리고서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한 선생은 소화기를 들자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학기 말 시험기가 아니라 모두들 퇴근하고 없어요! 그 순간 상대방의 대꾸는 마구 화를 내기는커녕 반갑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와, 한박 선생님, 목소리도 안 들으시고 어찌 전주를 아셨습니까? 아,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한 선생은 이제 재학생의 전화로 오인하고 더욱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선생님, 아직도 저에 대한 노여움을 안 푸셨습니까? 저 별고교의 제자, 아니, 솔직히 사고뭉치였다고 밝혀야 빨리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 아, 난 또 우리 학생들 장난 전한 줄 알고. 아, 그래. 웬일인가, 갑자기. 꼭 10년 만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 지금 차 안에서 가폰이 걸랑요. 10여 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곧 학교 교무실로 찾아뵙죠. 소화기를 놓으면서 한 선생은 잠시 멍했다가 10년 전 추억으로 달려갔다. 한 선생이 별 고교에서 담임을 할 때였다. 한스탈로찌라고도 불리웠듯이 모범 학급을 꾸려가려는 한 선생 반에 너무나 골치 아픈 사고뭉치 녀석이 있었으니 결석, 지각, 조퇴는 제멋대로요. 상급생을 두들겨 패기, 심지어 한겨울에 교장 선생님의 구두 안에 찬물을 부어넣는 소동을 일으키지를 않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한 선생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가을 소풍 때였으니 10여 년 전만 해도 흔히 북한산 같은 곳으로 소풍을 갈 때다. 그때 이 사고뭉치 제자가 술이 엉망으로 취한 데다가 본드까지 불어서는 정신이 헷가닥 돌아 헛소리를 질러대는데 글쎄 이랬으니 한무학 선생님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고 날뛰었던 것이다. 한 선생은 참으로 난감했다. 수백 명 학생들 앞에서 담임 선생으로서 도망칠 수도 없고 결국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녀석에게 다가갔더니 이 사고뭉치 제자 보소. 선생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며 한 선생의 품에 안겨 기절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난 녀석의 변명인즉 한 선생님, 죄송해요. 실은 제가 이름을 아는 선생님이란 담임 선생님밖에 없었걸랑요. 아무튼 이런 사고뭉치였던 제자가 10년 만에 무슨 용무로 찾아온단 말인가? 또 무슨 청탁이 있는 것인가? 한 선생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교무실 문이 와락 열리면서 웬 탤런트처럼 신수가 멀끔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한 선생의 두 손을 왈칵 잡으며 오, 고마우신 우리 담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10년 전 제가 뭉치 제자로 사고를 칠 때마다 그렇게 훈계하셨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선 무슨 일을 하던 다만 그 분야 최고의 프로가 되라. 다만 그 분야 최고의 프로가 되라. 그럼 잘 살 수 있다. 네, 선생님. 이젠 제가 프로의 디자이너가 됐어요. 요즘 인기 스타의 패션 거의 제 작품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문득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크게 한턱 모시려고 찾아왔답니다.